자, 이번에는 명제 사이의 관계입니다. 중요한 말은 역과 대우가 나오는 것이고 충분조건, 필요조건이 나오는데 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명제가 P이면 Q이다가 명제일 때 역을 구하라고 하면은 역은 어떻게 되냐면은 자리를 서로 바꾸는 것입니다. Q이면 P이다 이렇게 자리를 바꾸는 것입니다. 자리 바꾸면 거꾸로 역자죠. 거꾸로 역자입니다. 한자 안 쓸게요. 거꾸로 역자 써가지고 역이라고 그럽니다. 자리 바꿈 하는 것이죠. 만약에 P이면 not Q이다. 이것에 역을 구하라 그러면은 자리 바꿈 하는 것이니까 not Q이면 P이다. 이것이 역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우인데요. 대우인데 자 여기 설명을 한번 봅시다. 설명에서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서로 자리바꿈하는 Q이면 P이다가 P이면 Q이다의 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P이면 Q이다 해서 가정과 결론을 각각 부정해가지고 자리바꿈하는 상태. 즉 P이면 Q이다를 각각 부정을 해가지고 not Q 이렇게 될 텐데 그것을 자리 바꿈합니다. not Q이면 not P 이렇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P이면 Q이다의 대우를 not Q이면 not P 이렇게 합니다. not Q이면 not P 부정해서 자리 바꾸는 것을 보고 대우라고 한다. 그냥 자리 바꾸면 뭐가 되고 그것은 역이 되는 것이고 부정해서 부정 후 자리 바꿈 하면은 자리 바꾸면 그걸 보고 뭐라고 한다? 대우라고 한다 이 말이죠. 대우. 알겠죠? 문제를 봅시다. 명제의 역과 대우를 말해라. 역은 자리 바꿈 하는 것이니까 x제곱 이퀄 y제곱이면 x는 y이다.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요. 대우는 어떻게 될까요? 1번의 대우는 x의 제곱이 y제곱과 같지 않으면 이면 x는 y가 아니다. 이렇게 하면 대우가 되는 것입니다. 2번 역은요. 평행사변형이면 말은 뭐이다. 이렇게 하면 되고요. 대우는요. 대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평행사변형이 아니면 뭐가 아니다? 말은 뭐가 아니다. 이렇게 쓰는 것이 대우가 되는 것이죠. 자, 3번 봐봅시다. 3번은 지금 뭡니까? A는 0 또는 B는 0 또는 이면 A가 0 또는 B가 0이면 A, B는 0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그랬을 때 얘의 역은 어떻게 구하냐? A, B가 0이면 A는 0 또는 B는 0 이렇게 써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우는 어떻게 써야 될까요? 대우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부정해서 자리 바꾸니까 대우는 부정해서 자리 바꾸니까 A 곱하기 B가 0이 아니면 그 다음에는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A는 0이 아니거나입니까? 이 또는은 그리고로 바뀝니다. A는 0이 아니고 그리고 B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또는이 그리고로 바뀐다는 사실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자, 다음 거 4번은요. 역을 한번 작성을 해볼까요? 역은 자리 바꿈하는 것이니까 x가 0이고 y도 0이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0이다. 이렇게 쓰는 것이 역이고요. 대우는요.
대우는 부정에서 자리 바꾸면 하는 것이니까 x는 0이 아니거나 또는 y가 0이 아니면 x의 제곱 플러스 y 제곱도 0이 아니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여기서 이고가 부정을 했을 때 또는이 된다는 사실 놓치지 말아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자, 명제와 그 대우의 참과 거짓. 명제 P이면 Q이다의 참과 거짓과 그 대우의 참 거짓은 일치한다. 즉, 명제가 참이면 무조건 대우도 참이 된다 이 말입니다. 명제가 거짓이면 대우도 거짓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는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일 때 여기 반드시 참인 것은 아니다. 참이 될 때도 있고 거짓이 될 때도 있으니까 그때그때 달라요.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문제 2번 봐봅시다. 두 실수 A, B에 대해서 두 수의 합이 0보다 작으면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에 대해서 다음 주어진 명제의 대우를 말해라. 대우는 어떻게 써야 됩니까? 대우는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아니다. A, B 중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아니다. 이것의 부정은 적어도 하나는 음수가 아니다의 부정은 모두 다 음수가 아니다. 음수이다의 부정이니까 음수가 아니다. 그러면은 모두 다 양수다 이 말입니다. 얘의 부정, 적어도의 부정은 모두 다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적어도의 부정은 모두 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도 모두 다 음수가 아니다라고 그랬으니까 모두 다 양수이다. 또는 음수가 아니니까 모두 다 뭐다? 0이다. 이 말입니다. 음수가 아니어야 되면은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대우는 A하고 B가 모두 양수이거나 0일 경우 0이면 이렇게 돼야 되겠죠.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면 자, 쟤도 부정을 해야 되니까 A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이것이 대우가 되는 것이죠. A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A, B가 모두 양수이거나 아니면 0이면 A 플러스 B는 0보다 크거나 같다. 그래서 명제의 대우를 말했고요. 그 말에 참거짓을 판별을 해봐라. 양수일 때 크고 둘 다 0일 때 0이 되니까 이 말은 뭐가 되는 것이야? 참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주어진 명제의 참과 거짓을 판별을 해봐라. 원래 주어진 명제 A 플러스 B가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 A 플러스 B가 0보다 작으면 적어도 하나는 음수이다. 그런데 여기는 명제의 대우를 살펴봤더니 대우가 참이니까 그러면은 원래 명제도 살펴볼 필요 없이 명제도 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알겠죠? 다음 충분조건과 필요조건. 충분조건과 필요조건에서는 반드시 뭐만 알아두면 돼? 요 스토리를 알아야 돼. P이면 Q이다라는 명제가 참인 경우 진리집합은 어떻게 되고 P와 Q 사이의 진리집합은 이렇게 포함이 되고 그리고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충분한 조건이 되는 것이고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이 말입니다. 반드시 이 스토리를 기억을 해둬야 돼.
여기서 중요한 말은 참일 때 P이면 Q가 참일 때 이렇게 표시를 하고 두 줄로 P이면 Q이다가 참이다는 말이지. 그럴 때 P는 Q이기 위한 충분한 조건이 되고 Q는 P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P가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고 Q도 P이기 위한 P이면 Q이다가 참이고 Q이면 P이다도 참이면은 얘는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자, 그랬을 때 문제를 하나 봐볼까요? 진리집합의 포함관계를 가지고 해봅시다. 아니면 이야기로 해도 되고요. 자, 4이면 여기다가 넣었을 때 P이면 Q이다가 참이냐 이 말이죠. 4이면 제곱해서 16을 빼도 0이 되느냐? P이면 Q이다가 맞습니까? 얘는 맞죠. 하지만 Q이면 P이다가 맞습니까? 이건 틀리죠. 왜? X제곱이 16이 되는 수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를 집어넣어도 0이 되는데 그게 반드시 4가 돼야 되느냐? 아니라는 말이죠. 그래서 가는 말은 맞는데 오는 말은 틀립니다. 그래서 무슨 조건이 된다? 충분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P의 진리집합, 1번의 P의 진리집합으로 한번 봐봅시다. 진리집합으로 확인을 해보면은 여기는 P의 진리집합은 뭐가 되고 4가 되고 여기의 진리집합은 마이너스 4하고 4가 되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무슨 조건이다? 충분 조건이다 이 말입니다.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이고, 자, P의 범위는 어떻게 되죠? 마이너스 2에서부터 X가 2까지 이렇게 되는데 Q는 0에서부터 2까지 이렇게 되는 것이죠. 포함관계가 어떻게 되는 것이요? 요렇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그러면은 뭐가 되는 것이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 되는 것이야. 지금 화살을 어떻게 써서 P이면 Q이다 했을 때 화살이 어디로 오냐면은 지금 이렇게 포함관계가 저렇게 포함이 되니까 이렇게 되는 것이지. 포함관계가 Q가 P에 포함이 되는 관계잖아. 따라서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다? 필요 조건이지만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은 아니다 이 말이지. 충분 조건은 아니다. 왜? P하고 Q의 진리집합 사이 관계가 이렇게 돼야 되는데 P가 Q의 충분 조건이 되는데 반대로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Q는 P의 충분 조건이 되고 P는 Q의 필요 조건이 되는 거지. P는 Q의 필요 조건. 화살을 이렇게 쏘니까 P가 피를 흘린다 해서 필요 조건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 3번의 진리집합을 봐보자. 얘는 x의 제곱 마이너스 x가 0이 되니까 x로 묶어버리면 0이 되게 하는 x값은 0과 1이 있어. 여기는 0과 1이 진리집합의 원소고 여기도 0과 1이 있네. 아, 두 집합이 같아? 그럼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자, 어떤 조건, P는 Q이기 위한 어떤 조건인지 이야기를 해라. P는 Q이기 위한. 두 수의 곱이 0이 됐다라는 말은 X가 0 또는 Y가 0 이렇게 되는 것이지. 또는이 되는 것이니까. 둘 중에 하나가 0이거나 아니면 둘 다 0이 되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제 3은 X는 0 또는 Y는 0이면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맞는 말이잖아. 참인 말이잖아. 그래서 얘는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P는 Q이기 위한 두 집합의 원소가 이렇게 진리집합의 원소의 구성이 똑같잖아. 필요, 충분,
조건이 된다 이 말이고. 자 2번 같은 경우 18의 약수 1, 3, 아이고 2도 있네. 6, 9, 18 이렇게 되는 것이고, 자 얘는 9의 약수 Q는 얘가 P고 Q는 9의 약수면은 1, 3, 9 이렇게 되는 것이지. 누가 더 커? P 속으로 Q가 이렇게 들어온 것이지. 그럼 P 입장에서는 이렇게 와서 화살을 맞으니까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이 된다? 필요 조건이 된다 이 말이죠. 필요 조건이 됩니다. 자 다음에 3번 P의 범위를 살펴봅시다. P의 범위는 2x가 1이고 x는 2분의 1보다 커. 여기가 P인데 여기가 2분의 x인데 2분의 1보다는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도 커. 여기가 P가 있어. Q는 x 플러스 2가 0보다 크다라는 말은 x는 마이너스 2보다 커야 되겠네. 여기가 마이너스 2고 포함을 하지 않으면서 큰 쪽이니까 얘도 이렇게 가겠네. 큰 쪽이니까 이렇게 가는 것이죠. 아이고 이렇게 가는 것이죠. 그러면 P하고 Q 중에서 누가 더 큰 것이야? Q가 더 커. 그러니까 P가 Q에 쏙 들어가는 것이지. 무슨 조건이 되는 것이야? P가 Q 속으로 들어가니까 충분 조건이 된다 이 말이지. 충분 조건. P는 Q이기 위한 충분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되겠죠?